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시장 얘기를 좀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또 살펴볼 부분들, 네.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요즘 뭐 조금 테크니컬한 거 그런 것들 쪽에서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우리 케빈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테이바립스 케빈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해주시는 얘기들이 참 흥미롭습니다. 시장에서 네. 정말 이렇게 팔딱팔딱 뭔가 움직이는 부분들을 알 수 있다고 예, 할까요? 시청자분들도 재밌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가. 어제 그 일본 얘기 좀 하셨는데 일본 얘기 마저 좀 해주시죠. 그 채권 시장 그다음에 또 외환 시장. 네, 어저께 같은 경우도 갭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차트상으로 보다 보니까 일자로 떨어졌는데 5엔 거의 떨어졌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아예 저는 못 봤는데. 네, 아니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예, 예. 저도 어제는 뭐 했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일자가 보여서 예. 이 일자는 뭐지? 그러고 내려갔다 봤더니 올라왔는데 네, 한 5분도 안 걸렸네요. 거의 한 5분 1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엔 정도를 뺐다가 누군가가 다시 공격해서 위로 다시 올려놔서 다시 거의 150엔, 149.5 뭐 이렇게. 어제 몇 시쯤이요? 어제 몇 시쯤인가 하면 한 10시 밤 10시 35분? 우리 시간으로요? 우리 시간으로 11시 반이네요. 예, 그거 혹시 뭐 스크린 잘못 찍힌 거 아니고요? 스크린 잘못 찍힌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올라갈 때는 한 칸씩 올라가더라고요. 내려갈 때는 일자로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한 칸씩 딱 올라가서 제자리 갖다 놔서 조금 하다가 아닌가? 그리고 다시 접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솔직히 장은 좋았잖아요, 어제. 네. 장은 되게 좋았는데 이거 보면서 좀 찝찝하다. 그다음에 금리도 미국 금리도 이거 나오면서 다시 슬슬슬 올라가더라고요. 위로 10년짜리도 오히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처음엔 내려갔잖아요. 좀 내려갔다가 슬슬슬 올라가고 이거는 개입은 나왔다가 꼬리 내리고. 네. 그래서 이거 오늘 저녁에는 어떠려고 그러나 또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BOJ가 그렇게 강하게 개입을 놔도 시장의 그 힘? 네. 시장에 가려고 하는 방향은 네. 그 반대다. 이 아직은. 정도면 어느 정도는 진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런 이렇게 느낌이 얘기 있어요. 있었는데 지금 149예요. 네, 149요. 145 갔다가 149가 다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그러게요. 혹시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뭐 개입했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그렇죠. 오늘은. 그것도 뉴스 자체가 네. 아예 없어요. 왜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어저께 것도 금요일 것도. 금요일 것도 아직은 못 찾았어요. 예. 네,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일본 BOJ가 정말로 싫어하는구나. 150 이상은. 그렇죠. 네. 필사적으로. 네,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근데 저는 그 BOJ는 그렇게 만만하게 볼 분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은 그래서 무식하기 때문에. 어저께는 이제 저희가 예. 말로만 했는데 예. 오늘은 그래서 약간 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예. 그다음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채 금액 이런 걸 약간 숫자로 좀 보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예. 시작해보죠. 그래서, 뉴스 같은 경우들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제 19일 날 뭐 BOJ는 그 금리 올리는 것도 싫고 얘나 너무 약세되는 것도 싫다. 둘 다 싫어. 그런 싫어 거죠. 이런 네. 얘기를 했다가 금요일 날은 인터벤션을 세게 딱 해가지고 움직였다 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어제 차트랑 똑같은 차트예요. 그래서 네. 결국은 여기서도 결국은 쭉 올라가는 듯하니까 결국은 위로 확 빨간색이 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옌으로 보시면은 위로 쭉 올라가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개입을 했던 모습을 네. 보여줬던 건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개입을 한 거예요. 근데 네. 이날은 금요일 날은 밑으로 못 내렸잖아요. 제자리로.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입을 했는데 밑으로 딱 다시 여기 와 있는 거죠. 150에 다시 와 있는 거죠. 150 못 넘어가 그리고 149.5쯤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145레벨, 145.4, 이런 참 레벨까지 절묘하네요. 한 번에 와. 빡 빼렸는데 어. 거기서 또 탕탕탕 치고서 그러니까요. 거의 한 2-3시간 만에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실수요가 진짜 엄청나게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실수요인지 실배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최소한 200억, 20 빌리언, 200억 불 이상이 예상되잖아요. 저번에가 200억 불이었으니까. 저번에가 200억 불이었어요. 최소한 200억 불 이상인데 200억 불이 옌을 빨아들였는데 그렇죠. 달러를 팔았으니까 빨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반대로 한 거잖아요. 반대로 또 올린 거잖아요. 또 올린 거잖아요. 네. 시장의 힘이 느껴집니다. 거기다 어저께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총리 다
새로 뽑고 네. 뭐 재무장 뽑고 뭐 이래서 다 좀 안정되는 분위기잖아요, 솔직히. 약간은 영국은 네. 그런 분위기여서 괜찮아지는 건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얜 개입 들어왔는데 막 당하고 미국 금리 다시 오르고 그러나 중에서 또 미국 주식도 오르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참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뭐 이런 느낌. 아 이게 막 미국- 섞이는 느낌입니다 네, 지금. 미국 주식은 그 저도 좀 전에 얘기했는데 이유 없이 좀 오르는 그런 느낌이고 잘 모르겠어요. 그거 네. 뭐 저는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알 수 있고요. 아니, 요즘 종종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거 뭐지 하는 네. 시장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게 약간 변곡점 근처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지라고 하는 게 방향이 되진 않잖아요. 어딘지 그렇죠. 모른다는 얘기니까. 내가 모르는 거지 누군가는 알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어디로 이제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네. 곰하고 이제 배와 그런데 이럴 때 나중에 보잖아요. 네. 아주 나중에. 네. 뭐 몇 달 후, 몇 년 후에 보면 야, 그거 진짜 당연히 그런 거야. 그쵸.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거 당연히 그런 거야. 그때는 왜 몰랐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쵸, 항상 지나고 그래서 보면 보시면은 미국 국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국가별로 보유 금액을 그 미국 트레저리에서 네. 공시를 해요. 아예 네. 이렇게 그렇네요. 딱 날짜별로. 근데 이제 네. 지금 8월 거가 나왔고 한 달 정도 지나면 9월 달 거 나올 거고 네. 지금 10월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네. 2달 정도 딜레이 되게 해가지고 저 금액을 다 저렇게 뽑아주는데 예. 1등이 재팬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1조 1,900억, 한 1조 2천억 되는 거죠. 네. 국채 가지고 있는 게.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하나 더 보시면은 이제 자료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잠깐만요. 네. 자료라기보다 제가 여기에 넣었던 것 중에 네. 이제 그 원래 외환 보유고가 있는데 네. 아, 외환보유고 일본은 비슷하잖아요. 1조 3천억이니까. 네, 1조 3천억에서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같네요. 그냥 뭐 일본은 그냥 딱 오직 나는 국채만 갖고 있는 오직 미국 갖고 있네요. 국채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30% 정도도 안 돼요. 중국은 3조 달러 3조 달러가 넘는데 지금 1조가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2등이 이제 중국, 그 다음이 이제 UK.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가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일본, 어, 중국, 영국. 영국, 네. 예. 거기다 밑에 가면 스위스. 그렇네요. 네. 한국도 있네요. 한국 저 밑에 있어요. 저 밑에 그래도 있네. 나름 뭐 그렇게 좀 이제 레벨은 조금 다 밑에긴 하지만 예, 예. 실질적으로는 되게 밑에 쪽에서 있습니다. 있기는. 그리고 생각보다는 우리 개입 들어온다 하는데 위에서 줄어든 거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들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 줄어든 거 보시면 7월에서 8월로 줄어들 때 1조 2,300억에서 1조 2천억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유고가 430 정도 되나요? 430인데 지금 118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 국채를 한 3분의 1밖에 안 갖고 있는 거죠. 네, 우리도 많이 안 가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요거 6밖에 안 줄었지만 뭐 다른 데 줄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거는- 나머지 나라들은 대부분은 분산해서 가지고 있어요. 예, 예. 일본만 올인 USA인 거죠. 거의 그렇네요. 트레저리. 그러면 그다음에 사실 일본이 개입하고 이러면은 미국 국채하고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예. 그렇네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중국 보시면은 중국은 오히려 외환보유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가 아니라 이제 국채가 네. 970에서 972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와중에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러네요. 예, 뭔지는 모르지만 얘는 팔진 않는구나 라는 느낌은 들잖아요. 네, 워낙 레벨 자체가 작으니까 좀 그런 것도 좀 있어 그래서 보입니다. 어쨌든 안 팔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약간 보는 시점이 네.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확확 줄어들고 있고 지금 저게 이제 1조 2천억에서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이제 10월 달 지금 개입을 9월 달 10월 달 한 거잖아요. 네. 이건 지금 개입 안 한 전이잖아요. 그러면 개입하기 전에도 몰래 조용히 조금씩 했었던 얘기죠. 일단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네, 저기 줄어들었으니까. 스텔스 맞아, 뭐 그렇게 얘기하죠. 네, 스텔스 모드로 싹 해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말도 하고 숫자 보이게 밑으로 확 빼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9월 달 거 나오면 아주 드라마틱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9월 달 거 이제 나오면 한번 더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압 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시 수압 라인들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랑 달러를 갖다 그냥 계속 수압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주고 그 통화를 받는 거죠. 근데 옛날을 그 통화 받아가지고 쓸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입하는 거죠, 거의. 예, 그게 달러를 막
시장의 달러가 늘어나는 효과네요. 늘어나는 그렇죠? 효과죠. 예, 그 예. 나라가 빌려가서 그걸 가지고 뭐 쓰니까. 개입을 하듯 쓰니까. 미국은 안 쓰고. 미국은 안 쓰고 안 쓰고. 반대로 하니까 네. 결국은 또 달러가 또 전 세계 더 많이 풀리는 그렇죠.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것들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왜 저거 안 해줘 이런 거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전에 한번 해줬는데 왜 네. 우리는 안 해주니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레포로 하는 피마라는 정책을 가지고 써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레포라는 거는 이제 갖고 있는 국채를 아까 보여드렸던 국채를 만큼 그냥 돈을 빌려줄게 팔지 말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 위주죠. 저걸 팔아서 자기네 국채 팔아서 금리 올라가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돈을 잠깐 빌려줄게. 그거 담보로. 네. 근데 리포는 뭐 중앙 페드가 안 해줘도 딴 데 가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자기네가 해준다고 그런 건 잡는 거고 저 수압은 그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쓰지도 않을 남의 통화 그냥 확 찍은 거를 받고 주는 거니까 사실 거의 무상으로 주는 무상 3.3이더라고요. 금리도. 네. 아 이게 제 무상이라는 말은 네, 뭔가 네, 대가 네, 없이 네. 그렇게 네. 하는 거니까 그렇네요. 금액 자체에 한도가 없다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필요하면 계속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건. 그러니까 한도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거의 나라별로? 한도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수업 뭐- 라인 거의. 얼마까지 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저기 그 큰 나라들은 그래서 이제 저 지금 G7? 여기, 네, G7들이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정해져 G7도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이거 주는 나라들. 그래서 그 이것도 뉴욕 연준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누구 와, 줍니까? 이렇게 정확히 디테일로 표현을 다 해줘요. 언제짜리로 7일짜리 물로 얼마 빌려간지도 다 나와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빌려주는 나라들 영국, 일본, EU, 스위스 끝이에요. 나머지 나라는 이런 거 없어요. 영국, 일본, EU, 스위스. 네. 그런데 근데 유럽과 일본이네. 네, 유럽과 일본이고 이 순서도 보시면은 채권 가진 나라예요. 미국 트레저리 가진 나라들이죠. 아, 많이 가진 애들 빌려주겠다. 근데 그러네요. 여기 또 키포인트는 중국이 없잖아요. 많이 네. 가졌는데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애들 중국.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은 이건 대안이 없다 이건. 예, 싸울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미국 채권 맨날 판다고 협박이- 협박하잖아요. 네, 협박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더라고요. 불가능하죠. 예, 왜냐면 러시아는 저번에 러시아 그 미국에서 난리를 치니까 러시아는 미국 거 다 팔고 중국 걸 사더라고요. 그쵸. 말 되지. 서로 되죠. 네. 중국은 미국 거 팔고 누구 거 사요? 그러니까 이게 살 항상 게 없는 거예요. 교환이잖아요. 네. 이걸 팔면 뭘 사야 되는데 네, 중국은 살 게 없어요. 살게 없는 중국은 거죠. 자기 걸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럼 외환보유고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네. 방법이 없어요. 굳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압 라인 같은 경우도 아까 네. 보여드린 그런 것처럼 봤을 때 하나도 늘어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늘어나서 지금 쓰고 있는 나라는 의외로 스위스였다. 스위스 되게 금액 보시면 굉장히 커요. 맞아. 네. 스위스가 최근에 문제가 되긴 했네요. 네. 분명하게 그래서- 나라가 뭔가 문제가 생겼네. 네, BOJ 같은 경우는 무슨 100만 불을 저런 걸 하지? 뭐 이런 느낌이 있고 저 숫자들 보면서 그 연습으로 오퍼레이션 되나? 되나 안 되나 테스트 네, 해보고 숫자가 그런 좀 튀네요. 네. 그래서 스위스는 뭔가 이슈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7일물로 저거를 아까 보셨다시피 스위스 같은 경우도 미국 국채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 그냥 레포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해도 되는데 저렇게 라인을 써가지고 수압 라인 가져갔다는 얘기는 뭔가 이유는 좀 있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스위스가 갖고 있는 저 돈은 스위스 돈이 아니라 그게 그 돈이죠 사실은. 이거 어쨌든 고객들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돈이 좀 아닐 수도 있죠. 예, 그런 것도 네.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이제 느낌에서는 오늘 아침에 개입을 했는데 올라갔다라는 게 이제 조금 충격적이어서 바로 그것도 한두 시간 만에 제자리로 올려보냈잖아요. 지금 이날 같은 경우는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내고 나서는 못 올라왔잖아요. 많이. 170, 147, 146 이 레벨이 좀 버텨줬는데 오늘은 뭐 2시간 만에 그냥 149에서 내렸다가 149로 다시 왔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 너무 안 얘기 좋은 마저 것 같아요. 하면은 두 가지는 그래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는 BOJ를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데기 때문에 BOJ가 150 이상은 진짜로 저렇게 싫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고 또 트레이더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무섭죠. 무서울 것 같아요. 네, 무섭죠. 롱 가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갖고 있는데 언제라도 ON을 빼는 건데 네, 오해는 너무 커요. ON은 갑자기. 너무 크죠. 그럼요. 보통 트레이더들요. 아유, 요래요 네. 다. 그래가지고 네, 진짜 못해요. 네, 한 뭐 못합니다. 10bp, 20bp 갖고 다 덜덜 떠는데 네. 뭐 5빅, 6빅을 저렇게 그냥 때려버리면 항상 스퀘어로 가는 거죠 이제. 이제 겁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들어오는 물량만 커버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시장의 가수요를
없앴다. 없애려고 하는 느낌인 거예요. 이거 실제로 하는 게 겁을 줘서 결국 이제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데서 공격하는 애들 너 공격해서 들어오는 건 하지 말라는 거죠. 실수요들 하는 거는 내비두고. 그러니까 결국은 금요일에도 저희 어제도 얘기했던 거지만 그런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본적으로 0.25 치면 무조건 빼거든요. 또 그러니까 YCC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국채를 10년짜리가 0.25가 넘어가면은 계속 국채를 다시 바이해가지고 0.25 밑으로 내려놔요. 자꾸 0.25에 맞춰놓거든요. 네, 그 YCC라고 YCC 죠. 일드 커브 컨트롤입니까? 그 이제 미국에서 했던 건데 얘네들도 하고 다 해가지고 애들이 QE나 똑같은 거네요. QE예요. 예. 네. 계속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했던 것 중에 들었던 게 결국은 QE를 하는 돈이 걔네도 어쨌든 얘네를 찍어서 사는 건 좀 웃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찍어서 사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보유고 안에 있는 돈에서 팔아서 예나 바꿔서 그걸로 제2지비를 다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냥 옌 캐시 입장에서 보면 그 외환시장에서 개입을 하면 달러를 사고 옌을 마켓에다 이렇게 탁 붙잖아요. 옌이 늘어나. 그런데 거꾸로. QE를 하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권을 주고 채권을 주고 돈을 얘네가 다시 들어와. 네. 밤새고 하겠네. 왜냐면 양쪽이 반대니까. 이거 지금 언뜻 봐도 사이즈도 비슷해 보이는데. 네. 이런 걸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뒤에서 모르지만 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저쪽 시장 말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갖고 있던 달러가 국채 자기네 채권으로 다 채권을 바뀌는 바뀐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어느 분이 댓글 다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어제 방송 네. 못해. 그러니까 그분 거 얘기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냐면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국채만 가지고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BOJ가 엄청 그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막 하다못해 주식도 사요, 걔네는. 네. 예, 그러니까 그걸 사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장기 국채를 0.25에 맞춰놨는데 그게 만약에 1, 2%로 올라가면 평가손이 미국 국채, 그러니까 일본 국채 가진 중앙은행의 평가손이 어마무시할 거 아니에요. 채권 가격이 엄청 빠질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평가손이 나면은 자기네 나라 국부가 없어진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거 굉장히 어렵네요. 어렵잖아요. 네, 그냥 자기가 발행한 국채를 자기가 가져왔는데 그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니까 평가손이 막 나니까. 아, 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소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익 평가손은 다 발생하고 있을 텐데 끝까지 들고 가면 소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끝까지 네. 들고 하면. 그러니까 자기는 끝까지 발행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찍어서 0.25 안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서는 금리 계속 올리고 있고 딴 나라는 근데 나는 0.25하고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따라가야 되는데 외환은 결국은 금리랑 환율이 맞춰져서 같이 전 세계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 너가 안 가나 얘가 빠지나 둘 중에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이거 하는 거죠 이제. 예, 그게 대표적인 이제 헤지펀드들의 생각인데 네. 글쎄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 BOJ를 그 언더 에스티메이트하면 헤지펀드가 죽는 건가요? 예, 이 BOJ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힘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경제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잠깐 보시면은 예전에도 저희 봤던 이제 주간 외국 그 주식들 매매 금액이에요. 아 예, 지난주 주간 한국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 개인들 서학개미. 테슬라. 네. 서학개미의 매매 이제 네. 매매의 네. 순 매수 금액 소팅이에요. 예, 지난주네요. 지난주에 예. 그 테슬라가 1등이었고 눈에 확 들어오는 게 2번하고 4번이에요. 반도체 3배짜리 ETF들. 와. 근데 롱숏이 다 있어요. 네. 올라가는 것도 사고요. 내려가는 것도 사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들은 이미 개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네트론 순 매수 결제는 별거 없네요. 순 매수는 그래도 뭐 샀다 팔아를 엄청 많이 하는 거죠. 3천만 불 플러스 1천만 1,000만 불 불이니까 마이너스인데. 그 네트로 하면은 2천만 불, 3배 해봐야 6천만 불. 뭐 6천만 불은 큰 돈 아닌데. 금액에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이니까 예. 금액보다는 야, 그런데 불별을 거래량 다 와, 한다는 거죠. 거래량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을 프로모션 열심히 하는구나. 저 매수 결제, 그러니까 2번의 매수 결제 277이라고 보이는 거하고 네. 4번의 매도 결제 154는 사실 같은 의미잖아요.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두 개 반대로. 더하고 크로스로 반대로 더하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와. 보시면은 이 부분 두 개가 있고 지금 저희가 금리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밑에 보시면은 10등, 11등이
미국 국채 20년 장기물 ETF예요. 아이쉐어. 네. 예. 그래서 장기 국채 ETF를 사서 미국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에 지금 이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생기고 계신 거예요. 저거는 숏 아닙니까? 롱입니까? 아, 그러니까 또 본드롱이에요. 본드롱. 예, 둘 다 본드롱인데 밑에 거는 또 3배짜리예요. 3배의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거의 3배. 20년 이상짜리의 3배짜리. 세 배, 2배.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2배더라고요. 네네. 예, 그 코멘트 써 있는 거에서는 3배라고 써 있었는데 제가 그 포트폴리오를 보다 보니까 2배짜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저번에 설명해 주신 대로 요즘 그 2배짜리, 3배짜리 사면은 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ETF도 마찬가지고 미국 것도 마찬가지인데 2배, 3배짜리를 하면 그 펀드에서 레버리지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왜 그러냐면 100원 받아갖고 300원어치 사야 네,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럼 레버리지 코스트도 오를 거잖아요. 오르죠, 당연히. 네.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네요. 감당이. 그래서 네. 제가 네. 계속 이제 금리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네. 기본적으로 차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2배가 안 나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움직일 때. 그리고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레인지장으로 움직였을 때는 레버리지 ETF들은 올라갈 때 그 하루짜리 변동분만큼을 따라가게끔 세팅을 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계속 이제 못 따라가요. 거래도 많이 하고 수수료 나가고 그다음에 비용 증가하고 그다음에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단타적으로 굉장히 쫙 올라갈 때 딱 사서 먹고 나오는 거는 3배짜리 뭐 레버리지 ETF들이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면 뭐 1년 가지고 있는다, 2년 가지고 있는다, 장투한다 이런 걸로는 예, 되게 제가 별로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사실 여쭤본 거예요. 별로 왜냐면 안 좋거든요. 예, 예. 내가 100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100원 갖고 있는데 난 꼭 300원어치 살 거야. 리스크를 300원어치 져야 되겠어. 이런 분들은 뭐 할 수 없으니까 네. 하는 거지만 내가 300원 있는데 100원으로 3배 사고 200원은 그냥 갖고 있어 갖고 뭐 그걸로 딴 거 쓸 거야. 아니면 은행 예금도 좋은데 은행에 5%에 예금할 거야. 이거는 꼭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펀드도 5%에 빌리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더 비싸게 빌릴 가능성이 더 굉장히 비싸죠. 많잖아요. 저번에 한번 네. 말씀 저희가 더 드렸잖아요. 많이, 그거보다 훨씬 비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돈 있는 분들이 주식이 오를 것 같다, 뭐 채권이 오를 것 같다, 뭐 우리 이부에 부동산 하는데 부동산이 오를 것 일으켜서. 같다, 네. 이런 거 할 때 그 네. 레버리지를 시장에서 해주는 레버리지가 좋은 거니까 하는 거 잘 봐야 된다. 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ETF들에 들어있는 것들은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프라임 브로커리지라고 PBS에서 수익원이 그 펀딩 네. 해주는 거예요.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마진들이 다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ETF 보면 이제 운용 보수 그래서 뭐 50bp 그런 레버리지들은 많이 되면 한 1%씩 받거든요. 운용 보수가. 근데 결국 그 안에는 또 숨어 있죠. 숨어 있는 다른 비용들이 계속 그래서 들어있다. 요즘 그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시는 분들 레버리지 하실 때 예전에 금리가 낮을 때 레버리지는 싼데 금리가 네. 비싸면 그 레버리지도 엄청 비싸질 그렇죠. 겁니다. 그거 염두에 자기 돈에 두셔야. 자기 캐시가 넉넉하신 분들은 쓸데없이 레버리지를 하지 말고 그냥 자기 돈을 늘려야 돼요. 예, 자기 돈을 늘려야지 많이 사고 싶으신 분은 물론 오르고 내리고는 또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네.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보여주신 미국 장기금리 연동 ETF 통해서도 뭔가 투심이 거기서 좀 읽혀지는 네, 것 맞습니다.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생생한 팔딱팔딱 뛰는 어떤 소식들이었어요. 케빈 강 대표님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